자, 우리 신라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5일, 네, 수요일입니다. 자, 4시 51분이고요. 정규장 끝났습니다. 한번 또 신라젠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좀 놀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올해 이제 두 번째 사이드카 발동이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 네, 하락 마감에 따른 여파가 국내 증시에 좀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 보자면, AI 관련주 중심의 이 큰 폭의 조정이었거든요. 특히 팔란티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이 AI 산업 전반의 이 수익성 우려, 고평가 부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하락으로 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AI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AI에 대한 어떤 시선들, 이게 뭐 거품인 것이냐, 뭐 버블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실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증명을 해 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네, 실적이 뒷받침이 돼 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또 이 실적으로 찍어 누를 거예요. 이러한 우려들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만큼 지수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또 차익 실현들, 시장은 늘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거 역시도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2,750원 지지를 테스트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상에 어떤 적중하는 그런 흐름이 오늘 나와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제 3,000원 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분할 매수를 공략하되, 분할 매수를 할 때 2,750선을 지켜낼 것이냐 여부를 지켜보시라고 했어요. 그쵸? 자, 오늘 저가 2,760원이었습니다. 다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면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 뭐 수급 동향 보면은 외인 기관들이 개인이 파는 물량을 잡아 먹어 줬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3,000원 선 근처에 이제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 오늘 막 주가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또 손절하는 물량들 많이 나왔겠죠. 그쵸?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사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낮춰야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들어맞았죠, 여러분. 2,750원 선은 이탈 없이 네,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 신라젠 역시도 좀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좀 길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값들과 그 결과값을 토대로 한 앞으로의 뭐 FDA 승인이 됐던지, 아니면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좀 길게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해 주시면서 영상을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꼭 좀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제 신라젠도 좀 꾸준하게 끌고 가면서 이제 수익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거 역시도 뭐 중요하겠지만, 뭐 신라젠은 또 신라젠대로 놔두면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수익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들 역시도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 수익을 좀 잡아내는 이러한 매매. 자, 오늘 오전에 역시 11시 15분에 심택 요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점을 이렇게 이제 잡아드렸는데, 오늘 이제 점심시간 좀 돼서 강하게 또 그래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당일 짧게 한 5% 정도의 수익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같이 하락하는 종목이 이렇게 좀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정보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꼭 영상 하단에 링크를 확인하시고 이 링크를 터치하셔서 꼭 입장을 하세요. 우리가 함께 하면은
좀 좋은 수익과 함께 즐거운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야말로 뭐 신라젠의 승부수는 항암 신약이죠. 그쵸? BAL 0891. 요거는 이제 이중 저해제, 이중 억제제 이렇게 이제 불리는 파이프라인이죠. 그리고 이제 SA 600 시리즈. 요거는 이제 항암 바이러스 파이프라인. 결국은 이 항암 신약 이게 이제 승부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2027년까지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팩400도 이제 그 미국의 리 제네론의 리브타요도 이제 면역 항암제거든요. 좀 이제 늦게 출발한 지금 대표적으로 PD 뭐 L1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뭐 키트루다, 옵디보, 뭐 티센트릭 같은 요걸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데 리브타요도 사실 업계에서 좀 후발주자로 나온 그런 면역 항암제인데 팩400이랑 같이 했을 때 효능이 좋았다라고 해서 이 팩400의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2023년도 11월이었을 겁니다. 요 이후에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주주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모멘텀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확실하게 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사실 이 제약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큰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이 매출을 현재 잘 내고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사실상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이 R&D 연구 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임상을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사실 이제 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이제 이 진원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업이 있는데 뭐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자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잦은 유상 증자 때문에 주가가 막 계속 막 하락하고 요즘에 주가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볼까요? 진원생명과학 뭐 잦은 이 유상 증자 때문에 사실 좋지 못했거든요. 보게 되면은 뭐 주봉으로 좀 볼까요? 이렇게 되게 많아요 유상 증자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주가가 어떻습니까? 막 38,000원이었는데 지금 2,000원이요 2,000원 그러면 뭐 거의 뭐 20분의 1 토막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뭐 일명 또 좀비 기업이라고도 하죠.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고 버텨내는. 물론 이제 신라젠도 1,031억 원.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을 했죠.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그 채무에 대한 어떤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질 않고 대부분 이제 R&D 자금으로 투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모멘텀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성제약, 이 수액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유통하는, 병원에 공급하는 이 기업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우성제약이 아마 작년 기준으로 한 해 100억 원 매출을 아마 기록을 했을 것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현금 흐름 역시도 충분히 좋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발 역량 그리고 제약사 인수를 통한 시너지 창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가도록 하겠고 요 이중저해제, 이중억제제 BAL0891 그리고 항암 파이러스 플랫폼 S600 시리즈 우리가 이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 이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하게 몇백억, 몇천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단위에 조단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술 이전이 잘 또 추진이 돼서 정말 또 조단위급의 이 어떤 계약이 성사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신라젠 주가 폭등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뭐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분명하게 다가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늘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드려왔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항암 약물을 통해서 치료하는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물론 이제 제 친어머니가 이제 신장암 이 수술을 하시긴 했지만 항암 약물을 쓰시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참 좋은 예후인 겁니다. 지금 이제 건강하신데 이 뭐 열이면은 7명은 그러니까 거의 한 70% 비중으로는 이 약물을 통한 치료는 반드시 병행될 수밖에 없어요. 수술을 해도 항암 약물 치료를 동시에 하고 항암 약물 치료를 하면서 방사선 치료까지도 사실 동시에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약물이 사용되는 빈도가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항암 신약들에 대한 개발이 이 제약 업종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BA의 089 하나의 임상 결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바이러스를 이제 몸에 침투를 시켜서 면역을 생기게 하는 이런 이제 항암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독감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미리 바이러스를 몸속에다가 일부 주입을 시켜서 면역을 생기게 만드는 그런 이제 원리이기 때문에 암 역시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항암 효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또 이제 이 SA600의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기대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이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최대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망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2750선을 잘 지켜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 2750원 아래쪽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손절 한번 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잡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 2750원 선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 때문에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테지만 상승과 조정의 반복은 늘 있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설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